4교시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CSS3를 가지고 효과를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이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좀 이용하면 보다 더 동적인 그 기능을 또 이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4교시에서는 간단하게 속성을 변환하는 효과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좀 8장의 나머지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렇게 5가지의 이제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속성 효과 중에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2차원, 3차원, 다양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요 4가지를 써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속성 효과를 적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투명도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요. 오퍼시티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투명도 또는 이제 불투명도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숫자 값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까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이제 CSS가 요게 이제 문서 안에 지정을 하는 내부 CSS죠. 스타일에서 스타일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라는 어떤 태그, 앵커 태그죠. 링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그죠? 이제 우리 클래스를 타입, 실렉터 타입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태그와 속성을 이용하는 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디에 보면 H3은 이제 뭐 어떠한 것도 없으니까 글자가 이제 되고 나오고, div 태그 안에 ahref,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주소가 있고, 웹사이트 주소, 구글 웹사이트를 누르면 이제 이 사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A에 대한 위에 스타일을 보면 링크일 때 어퍼서티가 0.5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제 호버라는 게 마우스를 이렇게 글자에 갖다 내면 오퍼서티가 1.0으로 바뀌어라 이런 얘기예요. 투명성을, 근데 오퍼서티가 1로 갈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투명이 없는 거, 투명하지 않은 거고, 0에 갈수록 이제 투명하게 보여요. 0이면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고, 0.5 정도 되면 반 정도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 값을 가지고 투명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도는 이제 1이고 투명한 건 0이죠. 결국 정리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태그 2번을 이제 써서, 그 다음에 div가 이미지 소스가 pic1.jpg라는 걸 이제 불렀어요. 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요 펭귄의 이미지가 이제 파일 이름이 pic1.jpg로 압축이 된 거죠. 그게 jpg고, 요 src 이미지 src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는 태그라 그랬죠. 소스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img라는 태그를 받더니 위에서 보통은 0.2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1.0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1.0이 되면 보다 더 선명하게, 기본적으로 보일 때는 어떠한 20% 정도의 물감을 이제 뺀 거죠. 하얗게 이제 좀 투명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1에 갈수록 선명하게, 0에 갈수록 투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투명도 기법을 이용을 해서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써서 또 이렇게 좀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배경의 구름 모양이 이제 이 박스를 이제 쓰더라도 이제 이렇게
그 안에 그 구름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또 예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iv 클래스가 백그라운드를 배경이라는 그 클래스를 찾아보면 div 안에 백그라운드가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URL 안에 sky.jpg.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URL 안에 가로 열고 하면 이 구름 뒤에 있는 구름 모양이 sky.jpg 파일이에요. 이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구름 모양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고, 요 두께가 1픽셀이고 진하게 검정색으로 겉에 있는 거를 이제 씌워준 거고, 그 다음에 div 클래스가 박스인 놈이 HTML5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글자인데, 이 박스라는 걸 가보면 마진이 30픽셀이고 배경색이 샤프 FFF 레드 그린 블루가 다 FF는 하얀색이죠. 그렇죠?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만들면 그 뒤에 있는 구름 모양이 이렇게 그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박스는 이제 2픽셀에 진하게 파란색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이제 그 뒤에 그거랑 이제 그 색깔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오퍼시티를 0.5로 줬어요. 요 박스는 그 어떤 요 박스 내부는 이제 하얀색으로 한 거고, 선은 이제 0.5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p 태그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div의 박스 안에 p 태그는 마진은 5%, 그 위에 있는 마진이 30픽셀이니까 3, 5, 15, 한 1.5 픽셀 정도 띄우라는 거고, 글자를. 그 다음에 그 볼드체로 진하게, 컬러는 이제 검정색으로, 레드, 그린, 블루가 0000 이제 검정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배열을 해라, 글씨를.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어떠한 그 웹페이지의 맨 위에 시작 화면에 이제 이렇게 넣으면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 이러한 기법들을 좀 쓰셔서 하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그 보기에 좋은 좀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퍼시티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 이런 배경 이미지도 반투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라는 예제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그 효과 중에 그 비저빌러티와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요. 비저빌러티는 보이게 하는 거, 그 어떠한 객체에 대해서 보이게 하나 안 보이게 하냐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은 그 객체가 차지하는 공간 자체도 없애버리는 뭐 이러한 기능을 이제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v1 클래스라는 거는 비저빌러티가 히든이고 보더가 1픽셀, 덧디드 점선의 빨간색 뭐 이런 얘기고, .v2는 비저빌러티가 이제 비저블이고 보더가 1픽셀, 덧디드 레드. .v3은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썼고, 난이라고 했고, 버더는 1픽셀, 덧디드, 이제 레드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그 CSS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죠. 근데 이제 그 바디에 구체적으로 가보면 V1, V2, V3, V2예요. 좀 4개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맨 위에 있는 거는 공간만 차지하고 그림이 안 보이고, 중간에 이제 4개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죠. 이거 디스플레이가 그 난이로 설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div 클래스가 v1인 놈이죠. 그래서 그 결과 보면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는 게 v1이라는 클래스를 들어가 봤더니 비저빌러티가 히든이에요. 안 보이게 해라 이런 얘기하죠. 이미지 소스를. 이미지 소스가 pic1.jpg인데 얘가 안 보이게 설정하는 거고, 실제 겉에는 이제 1픽셀에다가 덧디드의 빨간색으로 이제 돼 있는 건데, 그마저도 그 여기서는 비저빌러티가 히든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다만 공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는 쓰진 않겠죠. 공간을 차지하면서 안 보이게 하는 거. 뭐 물론 이제 일부러 띄우려고 하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다른 태그를 쓰면 되니까. 뭐 어쨌든 이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저빌러티를 히든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의 겉에 있는 박스의 어떤 색깔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는 V2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펭귄 그림의 PIC1.jpg인데 v2 클래스를 위해서 가보면 비저빌리티가 비저블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뭐 차이점을 좀 보는 건데 비저빌리티가 비저블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겉에는 똑같이 위와 원 픽셀의 점선의 레드이기 때문에 얘는 보이죠. 비저블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설명한 거고 자, 세 번째 거를 봐요. 세 번째 거를 보면 V3인데 그림은 다 똑같으니까 V3를 가보면 위에 디스플레이가 none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아예 공간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원 픽셀의 도티드 레드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V1 원의 비저빌리티 히든과는 좀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비저블이 히든한 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박스 안에 객체를 없애버리는 거고, 요 디스플레이가 none이라고 하게 되면 아예 공간 자체도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쓰진 않겠지만 공간 자체도 사라지게 하거나 위에 있는 것처럼 공간은 살아있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거나 라는 거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쓰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설정할 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때 이제 이러한 비저빌리티와 어떠한 디스플레이 속성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제 또 뭐 시간적인 것도 이제 설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넣은 거는 과연 그게 사라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V2를 다시 한번 이제 쓴 겁니다. 비저블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4개를 이제 바디에서 클래스로 갖다가 썼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3개의 어떤 공간만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있는 V3가 디스플레이가 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첫 번째 거는 디스플레이가 난이 아니라 비저빌리티만 히든이 되기 때문에 공간은 차지하고 보이지는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저빌리티와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성 효과로 블락 형식과 인라인 형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마치 div와 스팬 태그의 형태랑 동일한데 블락으로 정의하는 게 이제 div이고 스팬으로 다시 이제 수평적인 방향으로 나눠서 정의하는 게 또 인라인 형식이에요. 블락 형식은 다음 요소들이 새로운 형에서 항상 시작하도록 하는 거고 너비가 가로 픽셀만큼 정의된 만큼 차지하는 거고 인라인 형식은 이제 한 줄에 배치하면서 최소한으로 너비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블락과 인라인 형식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예제인데요. 스타일에 보면 p 태그의 스트롱이라는 태그를 만나면 파란색에 1픽셀의 점선을 레드로 해라. 다음에 p 클래스의 클래스가 bk 놈의 스트롱을 만나면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안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라인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른쪽에 결과에 보면 위에 있는 거는 인라인 한 줄에 이제 표현되는 거고 구글, 애플, 오라클 블락 형식은 이제 이렇게 행으로 그렇죠? 구글, 애플, 오라클이라고 이제 행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H3은 인라인 형식 글씨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에서 뭐 스타일에서 정의한 게 없죠. 그 다음에 P 태그가 나왔죠. 세계적인 IT 기업에는 스트롱 태그를 만났어요. 위에 있는 P의 스트롱을 보면 컬러가 파란색이죠. 그래서 글씨가 파란색이고 경계를 1픽셀의 점선의 빨간색으로 나오죠. 세 개 다. 스트롱 구글, 스트롱 애플, 스트롱 오라클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라인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동일하게 바꿔놓고 클래스를 BK로 좀 바꿔놓으면 위에 있는 것처럼 P태그의 BK의 안에 있는 스트롱을 만나면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위에와 똑같은 거지만 클래스가 BK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애플, 오라클로 해서 얘가 1픽셀의 덧디드의 레드로 이제 이렇게 그 너비만큼 이제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와 다르게 인라인과 다르게 요 문장에서 요 세 개는 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로 새로 정의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는 거고, 요 보더가 1픽셀을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덧디드도 똑같고, 레드도 똑같고, 그래서 요게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 다시 요게 너비만큼 줄어드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인라인 블락에서도 이렇게 줄어들면 얘가 보이기에는 행으로 이제 나눠서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블락이라는 설정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가로줄에 한 줄에 이제 표현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가 보면 다른 예제를 보면 또 인라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오른쪽 결과를 먼저 보면 이제 블락 형식으로 구글, 애플, 오라클로 나왔다가 이제 unordered 리스트에 li 리스트를 쓴 걸로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라인으로 바꿔서 다시 똑같은 내용에 이제 안에 있는 색깔과 백그라운드 색깔을 이제 옐로우로 바꿔서 설정한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스타일을 먼저 한번 볼까요? UL 태그, unordered list. 그죠? 우리가 이제 OL하고 UL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리스트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클래스는 또 LI로 하고, unordered list는 이렇게 점선, 그 다음에 뭐 사각형, 그 다음에 뭐 다른 모양들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건 unordered list의 in이라는 클래스의 li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꾸고, 배경색을 옐로우로 바꾸고, 보더를 1픽셀에 솔리드로 하고, 보더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 마진은 3픽셀, 안에 있는 패딩은 5픽셀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디에 있는 걸 한번 보면 H4에 대한 태그는 위에 이제 스타일의 정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unordered 리스트를 만났어요. 근데 위에는 unordered 리스트의 in 클래스는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unordered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li를 만나면 이제 요 앵커 하이퍼레스트 링크를 시키는 건데 구글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unordered list li의 태그의 결과를 출력을 이제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글, 애플, 오라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이제 새로운 창에 구글 홈페이지나 애플 홈페이지나 이제 오라클 홈페이지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unordered list, UL, 그 다음에 li, 태그, 사용법,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요거 다시 한번 다른 웹사이트로의 연결 방법,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A라는 태그,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 하이퍼라는 게 그걸 누르면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레퍼런스는 홈페이지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오랫동안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H4 태그를 만나는데 스타일의 H4 태그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해 주는 건 없죠. 그 다음에 UL 클래스를 이제 UL 태그를 만났는데 클래스가 IN, 이제 IN 클래스의 LI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위에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하고,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하고, 보더를 1픽셀 솔리드로 하고, 보더 컬러를 블루, 마진은 3, 패딩을 5픽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UL 태그의 클래스 IN, 그 다음에 LI 방법. 그래서 요 클래스를 이용한 CSS3의 사용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얘는 위에서와는 다르게 위에서 스타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배경색 노란색,
인라인은 이제 한 줄.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꿔라. 그렇죠?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8장의 속상 효과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여기서 정의가 됐었던 디스플레이라든지 아까 비저빌리티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다양한 그 오프서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할 때 기본적으로 응용을 해서 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요 8장에 요 4교시 때 했었던 내용을 좀 반드시 좀 실습을 해보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요 자료를 이제 그 웨드모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특히 그 3교시에 했었던 내용 있죠.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얼른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구조도를 좀 잡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어떤 사진들이라든지 영상들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거를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도 이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거 자료를 모으느라고 고생을 했네. 특히 이제 그 아까 3교시 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데 사이트로 링크만 잔뜩 걸어놓은 이제 학생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링크를 연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여주고 본인이 만드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본인이 직접 이거를 CSS나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많이 구현을 했다라는 노력의 흔적을 저는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평가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작업한 내용들, HTML, CSS3,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URLi 링크 시키고 뭐 이렇게 주소만 잔뜩 적어놔 가지고 하는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www.google.com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구조를 잡고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뭐 하는 거. 여러분 직접 못 만드는 거야 뭐 한두 개 링크를 걸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거를 그 주된 평가 항목으로 아까 3교시에서도 봤지만 그게 이제 그 10점에 20점에 10점을 차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얼마나 다양한 메뉴를 썼느냐가 이제 20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지 않은 거를 하나 낸 거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찾아서 그 게시판에 계정을 만들고 내가 만든 사이트에 어떻게 그놈을 가져오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좀 연습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게시판 작성 기능을 평가하는 이제 그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닥쳐서 1, 2주 안에 하려고 그러면 좋은 어떤 웹사이트를 아웃풋을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구조도를 먼저 잡고 교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떠한 걸 만들어 볼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구도를 잡을까? 또 그 전에 뭐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그럼 이력서를 넣고 나의 성장 후기를 넣고 내가 만든 동영상을 좀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읽은 책들 중에 후기를 좀 넣어본다든지 내가 봤었던 영화를 후기를 좀 직접 넣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 미래의 비전 내가 해야 될 공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뭐 학과다 그러면 우리 학과 관련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찾기 힘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웹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중에 내가 이런 걸 이제 다 못 만드니까 요거 정도로 해서 나 직접 한번 만들고 이제 교수님이 또 게시판도 해보라 그랬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좀 몇 가지 게시판을 좀 이제 실제 운영을 좀 해도 보도록 좀 실습도 테스트도 좀 해보는 흔적들이 좀 게시판에 있고 이러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해서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요인들의 주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서 어떤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로 쓸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를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전화로 주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 지역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기고 또 있죠. 그래서 당분간 좀 온라인 수업이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별도의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클래스가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해서 이 클래스가 안 되면 제가 에드모드 포스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클래스만 들어와서 나가지 말고 에드모드의 포스트도 한번 들어와서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수강해야 될 과목의 내용을 일정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